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1일 개해 네번째 의사 1593년 명만령 21년 비변사가 아리았다. 삼가 어제 도작한 경상도 여러 장관들의 장기를 보건대 본도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기묘한 말만을 뽑아 품첩을 만들어 경락에게 송정하였으니 제독에게도 송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효순의 장계에 의하면 본도의 군량은 좌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데 우도와 전라도에서 운송하는 곡식이 밤낮으로 와서 쌓이고 있으니 군량의 보급이 끊길 염려는 없으나 금신되는 바는 명군이 끝내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략에게 서장의 본문을 보여주면 확실히 믿을 듯하니 이 서장을 윤근수에게 보내어 경략에게 올리게 하소서.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1일 개해 5번째 기사. 송경략에게 이자했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경상우도 관찰사 김늑의 치보에 따르면 부산 연해에 있던 왜적들이 합세에 북상하여 함안을 함락하고 진을 쳤는데 그 수는 기억할 수 없으나 형세가 매우 창궐하다 합니다. 장차 진주를 함락하고 나서 전라도로 쳐들어가 지난날 사륙당한 원한을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또 경상주화도 관찰사 한효순의 칙에 의하면 태화에 잔유해 있던 퇴둔하려고 임시로 기거하고 하기 위하여 지었던 병사를 다 불태웠고 황산 등지의 적들도 날마다 그 수가 적어지며 기장에 잔류했던 적도 우리 군사에게 섬멸되어 현치가 수복되었으므로 경주 이남의 도로가 장차 개통되어 군사가 통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직이 보기에는 이리처럼 탐욕스러운 흉적은 화심을 버리지 않고 원한을 갚는다는 핑계로 또 내침을 계획하여 마치 멧돼지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돌진하는 것처럼 수륙으로 함께 나아오고 있으니 저 부산 등지의 연에 있는 여러 적의 소굴에는 잔류해 있는 병사가 적을 것이며 초계 또한 허술할 것입니다. 게다가 권방의 곡식을 쌓아놓고 시장을 열어 물화를 매매하고 있으니 저들의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화공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지금 동변에 있던 여러 왜적이 섬멸을 당하여 일대의 군현이 점차 수복되고 있으니 만약 정예군을 선발하여 잔류해 있는 적이 얼마 되지 않은 틈을 타서 앞서 말한 지방을 무찔러 저들의 영체와 군수품을 불태우고 또 웅천 등지의 적을 무찔러 요괴처를 점가하여 우리 수군의 길을 개통한다면 저들은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 진퇴간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손빈이 곧바로 위도로 달려가고 한신이 먼저 조벽으로 들어갔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우 외롭고 약한 병력으로 이미 서로를 방어하고 있으니 다시 동쪽을 공격하기란 형세가 아무리 유리하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협조하시어 전성의 공을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건대 귀부에서는 급히 이문을 하여 유부총병으로 하여금 수하의 군사를 다 조발하여 우리나라 군마와 협동하여 함께 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저들의 근거지를 무찌르게 하십시오. 이는 힘들이지 않고 적의 흉봉을 꺾는 것일 뿐이 아니라 그의 망해가는 우리의 형세를 구원하는 것도 됩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1일 개해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리었다. 삼가 충청감사 허욱의 장계와 선정관 송승조의 서계를 보고 들은 바로서 참작해 보건대 새로 출신하여 부전하는 사람들이 연도에서 장난하는 짓이 끝이 없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은 왜적이 분탕한 것보다 심하다 하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그 중에 심한 자를 조사해 효시해서 일벌
백개 하라는 뜻으로 도 원수에게 은밀히 통지하소서.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이건 뭐가 아래기를 죄인 조정을 하교에 따라 형출을 면제하고 조율해야 하겠으나 당초에 잡아오라고 하신 천지에 달이 지난 뒤에 늦게서야 어차를 동궁에게 전했다고 한 내용으로 보면 기완 제서율에 해당되고, 끝에 군명을 위기하고도 전혀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한 내용으로 보면 회기 제서 죄에 해당되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회기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제의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워 감히 어찌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완한 죄에 불과하니 그렇게 조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삼가 이 원익의 장계를 보건대 평양성 안에서는 중국 군사들이 교란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 지대하는 각 관원이 점차 도주하고 있던 차이에 마침 정동지가 와서 모든 장난자들을 잡아다가 징치하였으므로 그늘에 조금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동지가 말하기를 당초 경리학이 평양과 개성은 모두 잔파된 지방이므로 나는 평양에 주둔하고 조지현은 개성에 주둔하여 고생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라고 하였다. 지금 남방의 소식을 듣건대 장군들이 모두 서울로 돌아온다 하니 당신은 당신 국왕께 아뢰어 경략에게 통제하여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해준다면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외로운 백성들을 안정시킬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날 중국 군사들이 침해가 끝이 없으니 동지와 지현으로 하여금 대군이 돌아오기 전에 두 곳에 주둔하여 중국 군사들을 단속하게 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경락에게 이자하소서.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라관 철사 권율이 장계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영남의 흉적이 6월 22일에 와서 진주를 공략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지를 쳤습니다. 24일에는 진주를 세 겹으로 포위하고서 죽교를 만들거나 죽부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혹은 높은 나무로 가루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 가루에는 100여 명이 설 수 있으며 포를 쏘아대는 소리가 사경에까지 들렸는데 남경 건너편에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진을 만들었습니다. 진주의 접전이 오늘까지 7일이나 되었습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사람됨이 원래 소활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경솔하였다. 그러나 독서를 좋아하였다. 치게하였다. 제목의 기패관이 품첩을 싹 가지고 와서 기고와 대화하기를 7월 4일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그날 16경이 외장 소서비와 함께 죽산에서 묵으며 계획을 정해가지고 6일 서울에 도착한다고 한다. 대개 외적이 진주를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백의 명령이 본시 이와 같아서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양곡이었기 때문에 전라도의 양곡을 빼앗기 위하여 진주를 경유해야 함으로 치는 것이라고 하니 16경이 말을 듣고 소서비를 힐책하기를 너가 나와 함께 나온 것은 조공을 바치고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다시 진주를 공격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장차 송 이 두 노이아가 우리의 말을 믿지 않게 된다면 화를 예측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 하겠느냐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일에 적의 진영에서 나오는 비어를 들으니 한강을 경계로 서쪽은 대명에 붙이고 동쪽은 일본에 소속시키기로 하여 강화를 비로소 정하겠다고 하였다.
제독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 적을 섬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서 정병 1만 3천 명을 선발해 놓고서 때를 기다려 출동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6년 7월 12일 갑자 5번째 기사. 조선 국왕이 적이 서침을 하는 틈을 타서 적의 소굴을 무찌르겠다는 일입니다. 이달 7일에 받은 제도 순찰사 김명훈의 지계에 의하면 울산 군수 김태허의 비보에 도화군 황말춘이 금년 4월 23일 포로가 되어 배를 타고 전령도 지방으로 끌려갔다가 외적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 운반해 온 양곡을 100여 곳에 분산하여 쌓아놓은 것과 대마도에서 양곡을 실은 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과 또 부산 해구에 시장을 열고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매우 화려하게 지은 대와 집을 보았는데 이 집은 일본의 대상관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했다고 공수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이달 10일에 받은 경상우도 관찰사 김늑의 치계에 의하면 성주 목사 곽재우의 비보에 부산 등지에 연해 있는 적들이 합세하여 북상하여 하만을 공격해 함락하고서 정진 하만의 진을 쳤으며 또 그 수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한 무리의 적군이 기강에서 배를 타고 의령현 가례리 중교 등지로 와서 민가를 불태우고 재물을 노략질을 하기를 자행하였는데 그 형세가 매우 창궐하며 그들은 진주를 함락하고서도 전라도로 가서 지난날 사륙당한 원한을 갚겠다고 큰소리친다 하였다 합니다. 또 이달 11일에 받은 경상주화도 관찰사 한효순의 칙에 의하면 경주부 판관 박 의장의 비보에 비장 이 극복으로 하여간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산군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더니 그곳에 머물러 있던 외적이 남문으로 도주하다가 모두 피살되었다고 하였고 또 박 의장의 비보에 태화에 머물러 있는 적들이 퇴각하려고 막사를 불태웠으며 황산 등지에 적이 날로 희소해지고 있으며 기장에 머무르고 있는 적들도 아군에게 섬멸당하여 현치가 수복되었으므로 경주 이남의 도로가 점차 개통되어 행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상의 여러 지계를 바꿔서 당직이 살펴보건대 이리처럼 탐욕스러운 흉적은 화심을 버리지 않고 원한을 갚는다는 핑계로 또 내침을 계획하여 각 처에 있는 무리들을 모아 마치 멧돼지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돌진하는 것처럼 수륙으로 함께 나오고 있으니 저 부산 등지의 연해에 있는 적들의 소굴에는 잔류에 있는 외적이 적을 것이며 초계 또한 허술할 것입니다. 게다가 개방에 곡식을 쌓아놓고 시장을 열어 물화를 매매하고 있으니 저들의 허술한 틈을 타서 화공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지금 동변에 있는 여러 외적의 섬멸을 당하여 이 일대의 군현이 점차 수복되고 있으니 만약 정예군을 선발하여 저 잔류에 있는 외적이 많지 않은 틈을 타서 앞서 말한 지방을 무찔러 저들의 영체와 군수품을 불태우고 또 웅천 등지의 적을 격파하여 요해철을 점거하여 우리 수군의 길을 개통한다면 저들은 장타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 진퇴간에 의거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선빈이 곧바로 위도로 날려가고 한신이 먼저 조벽으로 들어갔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우 외롭고 약한 병력으로 이미 서로를 방하고 있으므로 다시 동쪽을 공격한다는 것은 형세가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협조하시어 전승의 공을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건대 기부에서는 당직의 위급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시어 급히 부총병으로 하여금 수하의 군사들을 다 조발하여 우리나라의 군마와 협동하여 함께 적의 소굴로 달려가서 저들의 근거지를 무찌르게 하십시오. 이는 힘들이지 않고 적의 흉봉을 꺾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망해가는 우리나라의 형세를 구원하는 것도 됩니다.
이에 전항의 연유를 갖추어 경리학 병부와 제독 부에 통제하는 이외에 이자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이자하니 조흠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자문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리학 병부에 자문을 보내었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첫 번째 계산.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진주의 일이 매우 위급하다. 지금의 적세를 보건대 실로 심상치가 않다. 적들이 만약 진주 건방에 있는 사방의 고을을 다 함락하고서 진영을 벌여놓고 군대를 나눠 주둔시켜 내외의 교통을 끊고 지구촌으로 오랜 시를 두고 괴롭힌다면 아무리 성을 잘 지키더라도 종당에는 스스로 지쳐 죽고 말 것이니 오늘날 진주를 구원하는 일은 일각이 급하다. 경략에게 품첨을 할 것을 이미 전교로 하였거니와 전에 이미 구원하기를 청하기는 하였지만 제독에게는 계속 구원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품첩을 보내도록 하라.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자의 혜성이 자미선건처에서 나왔다. 들으니 명조의 김상이 천문을 잘 본다 하는데 지금 그 김상이 경락의 마카에 있으니 경은 김상에게 찾아가서 그 길흉 여부를 은밀히 물어 아래라는 뜻으로 판중추무사 김수에게 하사라. 사실은 논한다. 김수는 일찍이 정망이 있었다. 그러나 전에 경상감사로 있을 때 크게 민심을 잃었으므로 외적이 경상에 몸 다다르자 끝내 민심이 환산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기초한 자문 안에 심유경으로 하여금 외적을 거느리고 서향을 못하도록 하였는데 심유경이 경략을 말을 듣지 않으니 경락도 분부할 수 없었다 하였는데 지금 이 자문에 다만 외적의 불측한 환란만을 주문하고 심유경이 외적을 거느리고 서양하는 일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승문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래기를 당초에 심유경이 외적 30여 명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중국으로 가려 했기 때문에 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사정을 갖춰 주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경이 외적을 대동하고서 이미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서울 이웃으로는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한 경락의 분부가 있었으니 이번에 진주에는 별로 요청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심유경의 일만을 설파한다면 일이 미안할 듯하니 이에 대한 주문은 보내지 마시고 군사를 독려하여 적을 치게 하기를 청하는 주문만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심유경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외적의 정상만이라도 말하여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거짓 화친으로 틈을 엿보고 기회를 노리는 외적의 간상을 알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거짓 화친으로 틈을 노리는 외적의 정상을 주문에 상세히 갖추어 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 상교에 따라 이를 고급 주문 속에 상세하게 첨가해 넣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주문의 정사가 이미 끝났으나 뒤에 들어온 보고 중에 한강을 경계로 한다는 등의 말과 심유경이 외적을 거느리고 와서 정세를 탐지하고 있다는 등의 말은 모두 기묘한 일이니 주문 속에 첨가하여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집이 허성의 장계에 의하면 이달 11일에 흰 무지개가 뜨는 변괴가 있었는데 관상감이 입게 하지 않았다 하니 당의 관원을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접반사 이 덕형의 사신은 논한다. 사람들이 본래 재주가 있어 약관의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오로지 아첨하여 비맞추기를 일삼으니 상이 전적으로 신음하였다. 장기를 보건대 황정욱의 일은 매우 분통스러우니 사실은 논한다. 황정욱 부자는 죄가 더없이 크고 악이 극에 달하였는데 끝내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어찌 국가에 상형이 있다고 하겠는가. 상께서는 종사 만세의 원수로 여기셔야 합니다. 왕자 두 분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전혀 괴념치 않으셨는데 저들은 오히려 황정욱을 기화라하여 유협의 미천으로 삼으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특히 그 모량 한 사람을 보내어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정욱을 잡아오게 하여 우리나라는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고 온 나라가 분해하고 있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소서. 그런 뜻으로 의정 유홍과 첫반사 이덕형에게 하유하시고 경기감사도 함께 참여하여 조처하게 하고 군사를 내어 방어하여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쑥 8번째 기사. 기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권율의 전개를 보니 외적이 온갖 방법으로 진주를 공격하고 있는데 명군은 아직까지 달려가서 구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과 대진하고 있는 외원으로는 오직 선거의 이천 홍계남뿐으로 그 형세가 매우 외롭고 약하다고 합니다. 품첩원님이 정사하였습니다. 권율의 생각은 다만 요의 철을 지켜 호남을 보전하고자 할 뿐 군사를 보내어 진주를 구원할 의사는 없는 듯합니다. 진주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호남을 보전하는 길이니 이런 뜻으로 급히 권율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9번째 기사. 밤 5경에 해성이 점점 동북쪽으로 옮겨가서 팔곡성 및 내계성으로 계성 앞에 있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얼축 10번째 기사. 도순찰사 권율이 치게 하였다. 영남의 흉적이 이달 22일에 진주성을 포위하고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분탕질을 하고 정탐을 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28일에 받은 운봉의 가관 남간의 치보에 의하면 산업현 수관리의 회담 문장에 진주를 포위한 뒤에 적도가 사경에 가득히 널렸으므로 성중에서 적에게 대응하는 조치를 알 수가 없고 단성 땅 양천 한 곳과 신안원 한 곳과 단계현 건너편 한 곳에 무수하게 둔진하고 있는데 전라병사 선거이가 경기 조방장 홍계남 순변사 중의장 이창과 더불어 외적과 상대하여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함양 수성장의 회답에 24일 외적이 진주를 세겹으로 포위하고서 죽교 죽부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포를 쏘는 소리가 사방에 들렸고 남강 건너편에 무수한 진을 쳤으며 단성 동쪽과 단기의 등지에도 많은 외적이 매복해 있으며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전해들은 대략이고 진주의 접전이 지금 7일이나 되었는데도 한 번도 분명한 보고를 듣지 못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호조판서 김명훈은 사람됨이 지나치게 순우하여 원수에는 적임자가 아니었다. 사변이 난 초기에는 원수의 중책을 맡아 전후 겁을 먹고 물러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견벌을 면한 것은 사세가 부득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적이 물러간 뒤에 서둘러 재진의 군사를 혁파하여 외적을 추격하라는 명을 듣고도 이미 흩어진 군사를 즉시 모으지 않아 사기를 거르쳐서 명장의 비웃음을 사기까지 하였으니
일을 망치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가 큽니다. 파직하소서. 경기가 이미 수복되었고 척세도 약간 물러갔으니 대가가 서울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하루가 급합니다. 근자의 장마가 몇 달 계속되어 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고을에 머무는 것이 이는 부득이해서였습니다. 경기의 유민이 날마다 난열을 바라 이 언도의 여러 고을에서는 대가의 회환을 기다리는 군중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께서 해주에 머물러 있는 어린 왕자와 복물을 도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니 이곳일지 상께서 이곳에 오래 머무르실 계획이겠습니까마는 무언거니 이 말을 듣고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로 민심이 흩어져 수습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가을 장마가 개고 일기도 서늘해지고 있으니 떠나실 날짜를 속히 정하셔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명훈은 많은 고생을 하여다 이미 퇴직하였으니 파직까지 시킬 것 없다. 서울로 나아가는 일은 상냥하여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3, 4품 조관은 본래부터 많지 않은데 근자 양경을 수복한 뒤에 들어온 관원은 모두 재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간혹 의병과 모속에 종사하는 등의 일로 수서가 된 자가 많으나 당초 호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사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형세를 관망하여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에 대해서는 조정의 공론이 있기 마련이니 징치하지 않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도로가 막혀 쉽게 달려올 수 없었던 사람은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 적에게 관작을 받은 당나라의 왕류나 가서한의 무리와는 다릅니다. 근데 그들을 물리쳐 조정의 바늘에게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인재를 열람하는 도의에 어긋납니다. 이 영을 거두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람을 등용하는 근무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대의에 관계된 일이므로 따르기 어렵다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자의 서울과 하삼도의 공행과 무은이가 모두 황해도로부터 장년으로 와서 다시 용광을 거쳐 들어오고 있는데 쇠마와 보종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한골의 힘으로서는 이미 지탱할 수 없어 쇠마가 부족하므로 농우의까지 내어지고 있습니다. 장년과 용광은 냇물 하나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장년과 용광의 우마가 내 하나만 건너가면 모두 주심할 수가 없어 민간의 괴로움이 명군의 침책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대가가 머물러 계신 곳에 그 폐해가 이와 같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용광은 여기에서 멀지 않고 장령도 이틀길에 불가하니 이 두 곳에 명망이 있는 문관을 보내어 검찰에서 만약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이에 계문하여 취죄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폐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전하는 말을 듣건대 왕래하는 인원이 일로에서 작폐하여 침책이 심함으로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가는 곳마다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고서는 민심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규획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후로는 금칙하기 바란다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성령이 이에 미치시니 신들은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백성들이 침책당하는 일은 듣기만 하여도 측은합니다. 만약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규획 검칙하라는 뜻으로 평안감사와 황해 감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과거를 보일 날이 가까운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질품하지 않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병조에 물었더니 미처 서게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별시의 규정은 영유의 예의에 따라 하되 철저는 정수를 마쳤으나 기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평상시의 분수가 부족한 자에게는 조총의 3자루를 쏘게 하여 한 번 이상 마친 자는 모두 뽑으라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경락의 이자를 보니 왜 저기 부산에 주둔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유병에 관한 일을 의논하자고 하였습니다. 현재 외적이 진주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장차 호남을 침범하려 하며 한강을 경계로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보아 곧장 공격해 들어오려는 뜻이 있는 것이니 우리나라의 형세는 진실로 위급합니다. 지금은 근심스러움을 호소하여 토벌해 주기를 청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므로 유병에 관한 일은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서서히 적의 진태를 보아가면서 따로 품위하겠다는 뜻으로 회자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6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21일 인견하셨을 때 평안감사 이원익이 중화의 백성들에게 잡역을 경감해 주기어 가정의 뜻을 보이기를 개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의 백성들은 끝까지 적에게 붙지 않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힘껏 적과 싸웠으니 과연 가상합니다. 그러니 금년 1년 동안 제양에 쓸 물건과 노비 신공 이외의 일체 기타의 공무를 경감해 주어 가장의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7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총후사 최흥원의 장계로 삽선과 대규의 제도를 본조에 물어왔습니다. 본조에서 즉시 오래이에 화삽도를 상고해 보니 넓이와 높이의 치수와 백포를 입히는 것과 자루의 길이와 삼색의 보불화와 그림의 형상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연에는 모두 운기를 그렸으나 옥으로 장식한다는 글은 없었습니다. 그 주 권점 밑에 상대기의 말을 인용하여 임금의 관을 장식함에도 보삽이 둘, 불삽이 둘, 화삽이 둘인데 모두 옥을 위에 달고 사대부는 수를 단다고 하였으므로 예기를 가져다 상대기 편을 상고해 보니 삽의 두 귀에 규옥을 달고 오색의 깃으로 수를 만들어 양쪽 귀에 늘어뜨린다 하였으니 이는 옛날에 장식하는 삽의 제도입니다. 과거에 산릉 도감을 지냈던 관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전에는 이런 제도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의주 그림에도 규옥의 형상을 그리지 않았고 옥의 색깔도 쓰지 않았으니 이는 금세에는 쓰지 않고 고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릉의 의식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8번째 기사. 유원회가 이자하기를 보면 왕의 자문을 보니 오로지 우리 황국에 충성하고 그대의 선왕에게 효도하여 기업을 보존하려는 듯이 마치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고 마른 나무에 새싹이 돋게 하려는 듯 하였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춘추의 원수를 갚는 의리를 밝혔으니 왕의 기계는 사람들을 진경시킬 만합니다. 왕의 사대부들도 모두 적과는 공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본부는 진실로 마음에 감동되어 왕의 대의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이 항복하고서 바다를 건너 돌아갈 줄로만 알고서 누가 화친이라 하느냐 저 흉악한 적을 살육할 것이로되
너그를 용서하여 부산에서 항복하기를 허락한 것인데 어찌 이것을 화친이라 할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지금 16여 개의 외적 35명과 함께 온 것도 살육에서 면하게 되기를 애걸 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들었을 뿐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논하기 위하여 왔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리학이 즉 35명을 겸제하여 서울에 묶어두고 다시 서쪽으로 더 이상은 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16역도 어떻게 복명하여 저 적들의 말을 전해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조정에는 관광이 있고 경략에는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권이 있고 본부에는 제도를 포방한 의무가 있으니 우리가 천지 사이에 진동하여 섬광을 번뜩이듯이 할 것인데 16역이 간교한 짓을 어찌 멋대로 할 수 있으며 저기 어찌 그 속임수를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중요한 정책은 오직 서울을 보존하고 조령을 제압하며 요해철을 막아 전라도를 보존하는 것일 뿐이니 이 세 가지 이외에는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 적의 무도한 요구를 차마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점을 쳐보아도 양성의 큰 뜻을 신명이 아름답게 여기는 바이니 절대로 적의 침범은 없을 것이고 동의를 깨뜨려 우리의 주식을 없는 데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북점과 시초점이 같아 거짓이 없으니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이미 선왕의 욕됨을 슬퍼하였으니 하늘이 왕의 명을 새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여 선왕의 전형을 계승하여 부엉토록 할 것입니다. 아비의 원수에게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이니 왕은 갑옷에 투구를 쓰고 말에 채찍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 형제 처자 원수를 원망하고는 사대부들이 어찌 왕의 전도가 되어 무기를 수리하여 저 춘추의 의리로 복수한 다음에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나도 장차 나의 군대를 거느리고 한양으로 달려가서 공주를 거쳐 남원의 진을 칠 것이고 촉과 오의 군사도 뒤따라 영산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대부 사의 활이 당겨지지 않고 화살이 날카롭지 않으며 창칼이 예리하지 않고 불길이 솟아오르지 않으며 마음이 가지 않고 군량이 부족할까 염려됩니다. 해변에 주둔하였다가 군량이 떨어지는데 바다에서 조개나 바지락이도 나지 않는다면 이는 왕의 선왕을 잇는 것이니 어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큰 조개도 붉은 기운을 토해내어 신 기류를 하늘에 뻗치게 하는 것인데 어찌 나를 따라 정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적이 바닷가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니 정탐병을 보내어 그 별을 배우게 하여 적이 추수를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왕은 아침 저녁으로 게으리하지 말고 많은 무리를 뜰에 모아놓고 외적이 선왕의 무덤을 파헤친 것을 잊을 수 있느냐? 쓸개를 빨아보니 맛이 쓰드냐? 라고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각현 도의 용맹스러운 자들을 모아 무공을 이루기를 도모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왕을 위하여 왕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어 왕의 충효를 온전히 하도록 할 것이니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자문을 보내는 바입니다 했는데 상이 자문에 전교하기를 이것이 무슨 자문인가? 기롱하는 것인가? 하고 승전색에게 구도 가라 하고 그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논의하게 하였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4일 병인 9번째 기사 요동 철영위의 유학생 방원선이 구완장치 책요를 올렸는데 그 글에 삼가 생각하는데 왕공이 설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로부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험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과 지입니다. 내가 귀국의 전역을 두루 보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 내가 지나며 본 것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성과 지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끝내 지키지 못한 것은 귀국의 성지 제도에 따라 성지를 쌓았고 왕궁이 설치한 성지 제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왕궁이 성지를 설치하여 유형의 힘을 만들 때는 반드시 사방의 들이 편탄하여 높은 산이나 깊은 물이 가깝지 않은 곳에 설치하며 큰 성인 경우라도 주위가 20 내지 30리를 넘지 않고 작은 경우는 8, 9리를 넘지 않으며 심지어는 3, 5리 정도로 작게 쌓은 경우도 있으니 이는 방수를 편리하게 하는 데 뜻을 둔 것이요. 또한 인심이 더욱 굳게 뭉치게 하려는 것으로 무형의 흠을 삼아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게 하였던 것을 몰라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국의 성은 산세의 고화에 따라 쌓았는데 그 주위가 광활하고 성중에 살림이 많으며 성이 견고하거나 높지 않아 내외가 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경급을 만나게 되면 백성이 지키기에 불편하고 관에서 독려하기에 불편하니 이는 험이란 이름만 있을 뿐 험의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왕궁이 설치하는 험이며 왕궁이 지키는 법이겠습니까? 우리 황상께서는 죽이지 않는 것으로 위험을 삼아 여러 차례 치규를 내리시어 항복과 납공을 허락하였으니 이 은전이 시행되게 되면 귀국에는 영원히 의외의 변란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금년에 적을 살육하여 패망시킨다면 명년에 다시 올 것이고 이번에는 적을 죽여 없앤다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다시 몰려올 것이어서 아마도 끝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이가 상책입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양명하고 평실한 곳으로서 높은 산이나 깊은 물에 가깝지 않은 곳을 골라서 높은 성을 쌓고 깊은 지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변의 경우는 밖으로 강하를 의지하는 것이 실로 천참의 요새가 되고 안으로 보호대를 나열하는 것이 더욱 보장의 견고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령들은 항상 조련하고 사절들은 무술을 익히며 헐렁한 옷을 철갑으로 바꾸고 큰 모자를 명회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분유하게 지낸 지 7개월입니다. 천신만고함은 글로써 다 쓸 수가 없고 구사일생함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보고 들은 바이니 무슨 군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개선하의 주첩하려는 즈음에 먼저 경략 등에게 달려가다가 돌아와 잠시 평양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어 치사하는 편에 변변찮은 나의 소견을 기록해 보내어 봉남하시게 하였습니다마는 현원과 그 집사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오금을 내리셔 체납하신다면 이어서 자세히 문서로 만들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부디 서생의 말이라서 취할 것이 못되고 하느가 근심만 그쳐 고날 수 없는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마시기를 바라오며 삼가 이 글을 올려 규건하고 아울러 치사합니다 하였는데 회첩하기를 대인께서는 천령위의 학생으로서 도금을 여사로 여기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문피를 버리시고 정벌군을 따라 누지에 왕림하여 우리나라의 성곽이 모두 물과 산을 가까이 하고 있어 왕궁의 설험하는 뜻에 어긋났으므로 사시의 화를 입게 된 것이라고 여겨 평지에 있으면서 외모를 막으라 하고 또 이어 조비의 법과 의관의 제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오늘의 병통에 적중한 말씀이고 아울러 기이에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고명한 견해와 원대한 계리어는 진실로 용렬한 자로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바입니다. 주신 글을 제3 되풀이하여 읽어보니 감명이 더욱 깊어집니다. 당직은 악독한 화에 걸려 보장마저 잃었으니 재앙이 절박하여 어디에서 죽게 될런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고 온갖 애간장이 다 끊어졌습니다. 오직 믿는 바는 성왕의 은혜로운 위무와 재현들의 극진한 도움뿐입니다. 그러나 친병이 돌아가지 못해 준마의 뼈를 구렁에 묻는 것이 모두 당직 때문이니 부끄럽고 한탄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선패가 서둘러 떠나시어 한번 만나볼 길이 끝내 막혔으니
사모하는 생각만이 간절할 뿐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사들은 별폭의 그 품목을 갖춰 기록하였습니다. 이만 줄이며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공립하였다. 두 능을 아직 개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하루와 보름마다 공립의 의식을 행하였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이 빈청에 전교하였다. 풍신수길의 뜻을 보건대 음모가 더욱 흉악하고 기세가 날로 교만해져 이미 군대를 증원하여 와서 기어이 양남을 병탄하려 하니 그 기세로 봐 수년 안에 전쟁이 끝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방도가 없고 주둔하고 있는 중국 군사도 3, 4만에 불과한 데다가 피로마저 심하니 아마도 쉽게 대적하지 못할 듯하다. 지난해 주청할 때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할 것으로 말을 하였는데도 중국에서는 다만 육군만을 보내왔다. 또 일찍이 통보를 보니 어떤 사람이 강절히 수군을 보내어 바로 적의 소굴을 무찌르기를 제주한 사람이었다. 나의 생각에는 양남이 만약 적에게 점거당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여서 이로 인해 천하의 일이 많게 될 것이니 바라건대 장량과 소 정방의 고사대로 크게 수군을 일으켜 군량을 함께 싣고 천진에서 발선하든지 혹은 등주나 내주에서 출항하여 돛대를 높이 올리고 곧바로 우리나라의 평안도나 황해도 등지에 도착한 다음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향도를 삼고 웅천, 부산 등지에 이르러 우리의 수군과 협력, 진격하여 적의 소굴을 무찌르고 수군과 육군이 협공하면 일거에 적의 무리를 섬멸하게 되어 천위가 머리까지 퍼져서 만백성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극력 진달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이는 너무 큰일이어서 서로 의견이 맞기가 어려우므로 명주에서 따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주를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하다. 나는 밤낮으로 근심하고 분해하며 이 적을 도멸하지 않고서는 살아서도 죽은 것이나 같아. 한순간도 마음에서 잊을 수가 없으나 다른 좋은 방책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주하려는 것이다. 경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반복하여 자세히 참작하여 곡절을 헤아려 아뢰어라.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빈청 대신이 회개하기를 삼가 성교를 받들고서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종사 만대의 원수를 반드시 소탕하여 설치하고서야 말겠다고 하시니 신들은 감격스러움 그지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중국 사람들은 선성 후시를 병가의 승산으로 삼기 때문에 매양 이렇게 과장된 큰 소리만 칩니다. 혹은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바로 적의 소굴을 무찌른다고도 하였지만 언제 그런 계획을 실제로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파도가 점점 높아져 항해하기가 더욱 점점 어려워지는데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군사들의 운명을 배에 맡기는 모험을 중국 사람들은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도리로서는 다만 애절한 말로 걱정스러움을 고하는 길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위험할지도 모르는 방도로서 우리나라가 지휘하는 것 같이 진주하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이 계책을 경리하게 통의하여 그로 하여금 품제하게 하는 것이 사세히 온편하겠습니다. 대제 오늘의 형세는 병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명장들은 구차하게 무사를 바라는 것을 훌륭한 계책이라 여기고 한갓 성사될 수도 없는 화이만을 믿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군사도 다 남아하지 않고 이미 조발한 군사도 싸우러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로운 성이 위급한데도 고나지 않고 저기 사방으로 노략질을 하는데도 토벌도 하지 않고서 앉아서 군량만 소비하고 있어 생민과 국세가 점점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오직 지성으로
경락과 제독의 뜻을 감동시켜 중국 군사로 하여금 우리 군사와 협동하여 마음을 다 잡아 진격하게 하는 것만이 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재주가 용렬하고 식견이 어두워 이 일을 주선할 계책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속만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가누니 또 공조 판사 김명원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기를 비록 공을 세운 일은 없으나 그 노고가 적지 않으니 어찌 파직까지 시키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사람됨이 순후하고 근신하며 동망이 있었으나 애석한 것은 시대의 주류에 따라 행동하여 정성의 자리에 있는 2년 동안 건백한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장계하였다. 양릉의 적변은 차마 말할 수 없이 참혹하여 신민의 아픔이 마치 오장이 찢어지는 듯한데 성심이야 오죽이나 망극하시겠습니까? 환도하실 생각은 하루가 급하셨으나 경리학의 행지가 즉시 결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침 이와 같은 사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실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들건대 경락이 이미 활약하여 이주를 결심했다고 하니 다른 일들은 고념치 마시고 즉시 서울로 돌아오시오. 먼저 종묘의 구기를 봉심하시고 능침을 위안하시며 난리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을 무유하시는 것이 오늘에 있어 가장 서둘러야 할 일들입니다. 적이 물러가자 도화의 남녀들이 날마다 운집하여 죽기 전에 잠시라도 다시 거가가 환도하시는 것을 보고자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 애를 이끌고 와서 거가가 환도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지났는데도 바라던 거가가 돌아오지 않아 서쪽 하늘만 바라보던 백성들이 기대가 끊어지자 겨우 안집했던 백성들이 차차 흩어졌으며 죽음이 잇따라 시체가 길에 가득하니 참담하여 볼 수 없고 서름이 북받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쾌히 성단을 내려 서둘러 환도하시어 위로는 조종의 영을 위로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내소의 바람에 부응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만약 해주에 머무신 채 즉시 환도하지 않으신다면 인심이 흩어짐이 마치 물병을 거꾸로 세운 것과 같아 수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외국 아직 바다를 건너 저희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도 명장은 세월만 보내면서 한갓 군량만 축낼 뿐 진격에는 뜻이 없고 강화에만 마음을 기릅니다. 근자의 16경이 거느리고 온 외적은 불공대천의 원수인데도 저 명장이라는 사람은 아무 스스럼 없이 인접하여 조금도 염려하거나 꺼리는 바가 없으니 이는 조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에 머물러 있는 신하들이 붕괴하여 날마다 정문하였으나 들은 체조하지 않으니 차라리 죽어 그런 꼴을 보지 않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용산에 병든 외적 50여 명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외적은 명장이 머물려 두고자 하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점차로 죽일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이러고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서울에 있는 대신들에게 밀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건간에 영변으로 내려보냈던 귀순한 외적이 비록 총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고는 하지만 근데 우리의 쓰임이 되지 않을 것이니 속히 처치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영변으로 내려보낸 외는 염초의 기술을 가르칠 자들이니 죽지 않을 정도로만 대우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 죽일 수는 없다. 용산에 있는 외적에 관한 일은 뜻은 지극하다. 그러나 제독에게 강력히 간직하여 죽여도 좋다고 허락을 받는다면 가하지만 지금 암살을 계획하는 것은 왕자의 일이 아니니 마땅치 않은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0일 정묘 7번째 기사. 경상우도 수사 원균이 치게 하였다. 외선 600여 척이 바다를 뒤엎고 오는데 뒤따라오는 선척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호남을 침범할 계획인데 삼도의 판옥선은 120여 척만 있을 뿐이고 본도는 분탕질을 당하여 군량이 이미 다 했으므로 허다한 사절들이 기곤이 심하여 계속 죽어가고 있어 배를 부릴 방책이 없으니 매우 우려됩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8번째 기사. 원균이 또 치게 하였다. 신이 이순신과 서로 약속하고 한산도 등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적이 진주를 함락한 뒤로 전라도 연해에 사는 백성들이 저기 전라도 지경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소동을 일으켜 관사를 불태우기도 하고 혹은 창고의 곡식을 노략질하기도 하는데 도처가 다 그러합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9번째 기사. 첫반사 성균 직강 서성이 치게 하였다. 하만이 분괴된 뒤로는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하여 살육의 화가 전년보다 심합니다. 적의 선봉이 이미 진주에 도착하였으므로 우도관 절사 김늑과 창의사 김천일의 급함을 알리는 통보가 하루에 서너 차례씩이나 이릅니다. 도원수 김명원이 총병에게 품첩하여 군사를 일으켜 달려가서 구원해 주기를 청하니 총병이 답하기를 나는 경락과 제독 폐문이 오기를 기다려 즉시 군사를 조발하여 달려가서 구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김늑의 급함을 보고하는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에 진주가 포위당한 지가 이미 3일인데 성중에는 양식이 다하였고 밖에서는 구원이 없으며 경외의 장사들이 괴란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진주 건방 백리 내외에서 수백 명의 군사나마 거느리고 성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상태로 며칠 지나면 진주는 지킬 수 없어 호남으로 통하는 한가닥 길에 다시 믿을 만한 방어가 없게 된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오직 한 번 죽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즉시 총병에게 가서 이 통보를 보여주며 사세가 이와 같으니 우리나라의 전망이 이 거사에 달렸다. 만약 제때에 구원하지 않는다면 배신들은 모두 함께 동해에 빠져 죽으려 한다 하였더니 총병 유정이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적반사나 포우정사의 말과 같다. 내가 비를 무릅쓰고 행군하여 진흙이 무릎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지 않고 당신 나라의 위급함에 달려갈 것이다. 나는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의 군사가 5,000명 미만이다. 만약 3만의 군사만 있다면 관백이 온다 한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제독과 심유경이 그대로 이곳에 있으면 그대 나라의 존망을 보장할 수 없다. 그대 나라 백성들은 고혈을 이미 다 짜 바쳤으니 위태로운 상태가 거꾸로 매달린 것보다 심한데 저 제독은 앉아서 영경 4,000리를 왕래하며 조공로를 강정하고서 파병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거조가 당신의 마음에는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유정은 반듯하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10번째 기사. 경상 좌도관절사 한효순이 치게 하였다.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황정욱이 이달 20일에 부산을 출발하여 어제 저녁에 대구에 도착하여 신에게 단자를 올려 조정에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단자에 비무가 왕자를 모시고 5월 6일 밀양부에 도착하니 적장이 우리 일행 모두를 배에 태우고서 그들의 나라를 향해 출발하여 다대포 앞 바다에 이르렀는데 바다에 유진하고 있는 적장 셋이 와서 왕자를 베었고 매우 지극하게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여름이라서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 안심하고 이곳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들이 주선하여 위험에서 면하게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가등 청정이 관백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왕자께 보여주었는데 그 글에 조선 왕자가 이곳에 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니 서울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를 돌려 김해에 정박하였다가 5월 23일에
부산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무르는 곳에 기류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명사 두 사람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일행은 명사가 돌아오기를 고대하였으나 오래도록 풍편이 없었는데 6월 22일에 평행장이 일본에서 먼저 나와 강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포로로 잡은 왕자는 방송한다. 그러나 진주 목사가 우리 일본인을 많이 죽였으니 원수는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유경이 날마다 왕자를 방송하여 함께 갈 수 있게 하고 또 진주의 군사를 가하지 말 것을 요청하니 소서행장이 말하기라 왕자는 오래지 않아 돌려보낼 것이니 우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유경이 부인들과 늙고 병든 배신들을 먼저 방송하기를 청하니 행장이 부인을 먼저 방송하고 서로 근심하고 그리워하여 병이 생길 것이다. 늙고 병든 사람은 중요하지 않으니 먼저 방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경이 먼저 비물을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자께서 돌아오실 때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여 들여보내느라 7, 8일이 지났으므로 이렇게 지치 않은 사이 혹시 왕자의 행차가 나오지나 않을까 하여 더욱 서둘러 달려오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대지합니다. 하였다. 황정욱은 이미 죄인이므로 그가 올린 단자를 전달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나 단자 안의 말들이 모두 두 왕자의 기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갖추어 기록하여 치게 합니다.